1959년 2월 러시아 우랄 산맥 북부의 호칸속 23살의 이고르 갸틀로프가 이끄는 우랄공과대학교 소속의 숙련된 남녀 스키 등반 대원 9명이 있었다. 모두 젊고 패기 넘치며 경험과 기술을 갖춘 베테랑들이었다. 영하 수십 도를 넘나드는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그들의 일지에는 웃음과 활기가 가득했다. 그들은 죽음의 산이라 불리는 홀라트샤을 산의 비탈면에 캠프를 차렸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2월 1일 밤 그곳이 그들의 마지막 기록이 될지. 예정된 복귀일이 한참 지나도 소식이 없자 수색대가 파견된다. 그리고 2월 26일 눈 속에 파묻힌 채 발견된 원정대의 텐트. 수색대원들은 경악한다. 텐트는 입구가 아닌 안쪽에서 칼로 찢겨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공포에 질려 급하게 탈출한 듯한 흔적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텐트 안에는 추위를 막아줄 따뜻한 겉옷과 신발, 식량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이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두렵게 만들어 영하의 살을 내는 추위 속으로 맨발로 뛰쳐나가게 만들었던 것일까? 텐트에서 약 1.5km 떨어진 숲 언저리에서 처음으로 2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주변에는 불을 피우려 했던 흔적이 있었다. 그 근처에서 얇은 옷차림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그들은 극심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듯 보였다. 하지만 텐트에서 숲까지 이어진 발자국들은 도망치는 흔적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이들을 유인하듯 혹은 대피하듯 비교적 질서정연하게 찍혀 있었다는 점이다. 시간이 흘러 발견된 나머지 대원들의 시신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일부 대원들의 시신에서는 저체온증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마치 강력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 같은 심각한 골절과 내부 장기 파열이 발견됐다. 하지만 시신 외부에는 싸움이나 충돌의 흔적, 멍 자국조차 거의 없었다. 그리고 한 대원은 혀와 눈이 사라져 있었고 일부 대원의 옷가지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당량의 방사능까지 검출됐다. 기타 일부 시신에서는 부자연스러운 피부색 변화나 머리카락 변색이 관찰됐다. 사건을 조사한 소련 당국은 결국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힘 때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리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켰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기밀 처리되었다가 한참 후 정부에서는 자연재해 또는 눈사태 등으로 인한 조난 및 저체온증 사망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모호한 결론, 관련 파일이 기밀 처리되었다가 한참 뒤에야 공개된 점에서 사람들은 정부에서 무언가 은폐하려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사건 현장의 여러 미스터리들을 단순한 자연 현상이나 조난의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개입, 그리고 진실 은폐의 증거라고 해석한다. 그들은 텐트가 안쪽에서 찢어진 점과 모든 생존 장비를 그대로 두고 뛰쳐나간 점을 주목한다. 이는 단순한 추위나 눈사태 때문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위협이 텐트 안 또는 밖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대원들이 유일한 대피처를 스스로 버리고 맨발로 뛰쳐나간 것은 극도의 공포 상태였음을 시사한다. 자연적인 원인이라면 이처럼 극단적인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들은 또 텐트에서 이어진 발자국들이 극심한 패닉 상태에서의 무질서한 도주가 아니라 비교적 질서정연한 형태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대원들이 단순히 혼란에 빠져 도망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었거나 강제로 이동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군사적 개입이나 미지의 존재에 의한 통제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또한 시신들이 텐트에서 멀리 떨어진 여러 위치에서 흩어져 발견된 점에 대해 그들은 이를 단순한 조난 상태와 다르다고 본다. 보통 조난 상황에서는 체온 유지를 위해 모여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 대원들은 서로 분산된 채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무언가에 쫓기거나 강제로 분산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또는 사건 이후에 시신이 고의로 옮겨졌을 가능성까지 의심한다. 멍과 상처와 같은 외부 부상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골절 및 내부 장기 손상이 발생한 점에 대해 그들은 이를 자연적인 사고나 싸움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부상은 비밀 무기 실험의 충격파 또는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힘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한대원의 혀와 눈이 사라진 점 역시 단순한 자연적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들은 이것이 동물의 훼손이 아니라 특정 정보를 은폐하거나 비인간적인 행위의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내부 장기 손상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단순 동물 공격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대원들의 옷가지에서 상당량의 방사능이 검출된 점에 대해 그들은 군사적 개입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 본다. 대원들이 비밀 핵 실험의 낙진에 노출되었거나 군사 관련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사고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시신에서 관찰된 갈색 또는 오렌지색 피부색 변화와 머리카락 변색에 대해 그들은 미지의 방사능, 화학물질 노출이나 극도의 공포, 비정상적인 외부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신체 반응일 것이라 본다. 이는 대원들이 단순한 추위나 외상 외에도 다른 종류의 위협에 노출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반박한 정부 측과 같은 과학적인 추론에서는 텐트 바로 위 비탈면에서 갑작스러운 눈사태나 대규모 눈 미끄러짐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과정에서 텐트가 덮이거나 심각하게 압박되면서 대원들은 텐트가 무너져 매몰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입구가 막히거나 붕괴 직전의 상황에서 칼로 텐트를 찢고 급히 탈출했다고 설명한다. 과학자들은 어둠과 혹한 그리고 깊은 눈 속에서는 패닉 상태라도 빠르게 뛰거나 무질서하게 흩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원들은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일렬로 걷거나 서로를 부축하며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방향 감각을 잃은 상황에서도 그룹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발자국이 비교적 질서정연하게 보였다고 추론한다. 이동 목표는 숲언저리 같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다. 시신 분산에 대해서는 탈출 후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된 숲 언저리로 이동하여 불을 피우는 등 생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저체온증이 심해지면서 판단력 저하와 혼란으로 인해 그룹이 흩어졌다고 설명한다. 일부는 텐트로 돌아가려 했고 다른 일부는 계곡 등 다른 대피처를 찾아 이동하다 체력 차이와 혼란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쓰러졌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한다. 비정상적인 부상에 대한 설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과학자들은 설계 눈사태로 인해 텐트가 덮칠 때 구조물이나 장비에 깔리거나 눈과 얼음 덩어리의 압력에 의해 외부 상처 없이도 심각한 골절과 내부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본다. 또는 어둠 속에서 비탈이나 계곡 아래로 추락했지만 눈과 두꺼운 옷이 충격을 완충해 외상이 적었을 가능성도 제시된다. 2020년 재조사 결과도 이 가능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혀와 눈 같은 부위 유실은 눈 속에 시신이 장기간 매몰되면서 동물에 의한 사체 훼손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특히 연한 조직이기 때문에 여우 설치류와 같은 소형 동물이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고 눈 녹은 물에 의한 부패나 변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방사능 검출에 대해서는 냉전기 핵실험 잔류 방사능이 자연환경에 퍼져 있었던 점을 고려해 원정대가 탐사 전에 이미 오염되었을 가능성이나 탐사 장비 일부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치명적 수준은 아니었으나 소량의 방사능이 검출될 정도였을 수 있다고 본다. 일부 시신에서 관찰된 갈색, 오렌지색 피부, 머리카락 변색에 대해서는 극한 추위와 눈속 장기 노출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사후 변화로 해석한다. 저온 환경에서 사후 혈액 침전, 동결과 해동 과정 중 조직 변화, 심각한 동상이나 저체온증이 겹치면서 시간이 지나며 기이하게 보이는 신체 변화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이들은 초자연적 개입보다는 자연현상, 설계나 눈사태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 발생한 조난 사고로 설명하려 한다. 또한 부상, 방사능, 신체 변화는 각각 과학적으로 합리적이고 자연적 요인으로 추론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에는 과학적 추론만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기묘하고 충격적인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다. 외부 상처 없는 골절, 방사능 그리고 사라진 신체 부위까지
이러한 증거들은 과학적인 설명을 넘어서는 무언가, 즉 알 수 없는 힘이나 개입이 있었음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결국 갸틀로프 사건은 과학적 설명과 초자연적 의문이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다. 마지막으로 갸틀로프 고개 사건이 미스터리로 남은 데에는 무엇보다도 소련 정부의 수상한 태도가 큰 역할을 했다. 우선 실종 신고가 들어간 뒤에도 초기 수색은 지나치게 늦어졌다. 가족들이 직접 당국을 압박하고 나서야 비로소 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처럼 소극적인 대응은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어진 조사는 더욱 이상했다. 사건 관련 기록과 증거물 상당수가 통제되거나 검열되었고 공식 발표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빠진 채 모호한 표현만 남았다. 투명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조사 방식이었다. 게다가 시신 일부에서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었지만 이 사실은 처음부터 숨겨졌다. 방사능 오염 사실은 나중에야 일부 수색대원의 증언으로 외부에 알려졌고 이는 군사 실험설 같은 다양한 음모론을 촉발시켰다. 수상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신이 발견된 이후 현장 일대는 군에 의해 철저히 봉쇄되었고 일반인은 물론 언론이나 다른 조사팀의 접근도 철저히 막혔다. 자연재해 사고였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엄격한 대응이었다. 결국 정부는 사건을 조용히 종결했다. 피해자들의 죽음을 미지의 자연의 힘에 의한 것이라 애매하게 규정한 채 정확한 사망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이처럼 소련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상할 만큼 모호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했다. 그 결과 갸틀로프 고개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된 것이다.